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 금요일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주식 사지 마라. 과연 새해에는 어떤 종목들을 피해가면 좋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세 분의 스타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하실 곳을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손쉽게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저희와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요.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편하게 카카오톡 이용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1분 넘어서고 있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별톡방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오픈. 네, 볼까요? 참 많은 종목들을 또 일부에서 시간 관계상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장 이전에 좀 마음이 급하다 하신다면은 톡스타 별톡방이나 혹은 우리 스타분들 톡방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개인 톡방 마음대로 골라서 찾아가셔가지고 추가적인 궁금증 그리고 종목 상담 쭉 이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효섭님, 조 대표님, 민재님 늘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 이 기자님 오늘 스타일 바뀐 거 잘 어울립니다. 이쁘십니다, 민재님라고 하시네요. 이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 기자님 월요일에도 찾아와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키트님이 상담 끝났나요? 자리를 비웠는데 상담이 끝났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키트님 혹시 오늘 상담 당첨이 안 되셨다면은 월요일에 또 한번 접수를 해주시거나 별톡방에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토피아님의 테스트도 접수를 해드릴 거고요. 원익 IPS도 저희가 또 다음 주 시장에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의 대우조선 해양도 접수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효섭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두리번님은 퀴즈 보기가 참 귀여웠죠. 참새파와 비둘기파, 네 파 중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답 맞추신 후에 선물 타가시기 바랄게요. 우리 골든증님 종목 상담 너무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라고 하시네요. 골든증님도 새해 복 많이 듬뿍 받으시고 2019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퀴즈 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주 귀여운 보기가 숨어있는 힌트 그리고 퀴즈 다시 한번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살펴보시죠. 문제부터 내드릴게요. 협상 등 정치 행동이 과격하지 않고 온건한 방법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참새파, 2번 매파, 3번 비둘기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건한 방법,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9999 이렇게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008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이 주식 사지 마라를 장식해 주실 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몬스타입니다. 지금 새해 첫 방송이네요. 사실 새해 첫날, 둘째 날까지만 해도 이주식 사지 마라가 대박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00선이 깨지면서 정말 우리 프로그램을 위한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 좋았다. 좋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렇죠? 예, 좋으면 안 되는데
일단 뭐 그런 기분으로 방송을 준비했다가 오늘 갑자기 미중 차관급 회의 준비한다고 7일, 8일 날 그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겨우 2,000선을 잠깐 무너뜨렸었죠. 그래서 참 아찔했는데 상황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겨우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그래, 다행이야. 이제 내일부터 올라갈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 하지 마시고요. 솔직한 얘기로, 2차선에 한번 깨졌다는 것도 상당히 좀 불안한 거기 때문에, 막연한 낙관론은 우리가 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이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좀 하락한 종목들, 피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에 같이 함께 해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로엔나알파 조용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상수주세팀의 상스타임 인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스타임 인스타님 소개하는데 갑자기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일단 뭐 시장 저희 이주식 사지 마라가 사실 이제 새해 첫 방송인데 저희 코너에 종목이 언급되면 좀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시장의 기색이 느껴집니다. 로엔나알파의 조용수 대표님, 네.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네네. 다른 방송 많이 하셨겠지만. 네. 이 이주식 사지 마라는 첫 방송일 텐데, 이렇게 2019년에 가고나 뭐 이런 거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뉴욕 증시,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의 그런 행정에 대해서 많이 글로벌 증시가 많이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받는 또 글로벌 경기 둔화라 있는 부분들에 조정을 받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엔나알파 시스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좀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함께해서 이 부분들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좀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로엔나알파의 그 세력선이 저는 제가 요즘에 그 로엔나알파 시스템의 그 시청자 인척 잠입해가지고 제가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예.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 세력선이 만약에 밑에 있을 때 네. 엄청나게 빠져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세력선이. 네네. 주가 캔들은 위에 있고. 네네. 그런 종목들 중에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를 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주식 관련된 부분, 이제 주식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좀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배씩 수익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레버리지가 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선물도 곧 오픈하신다는데 언제 오픈하시나요? 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달 안에 또 오픈하게 됩니다. 예, 빠른 오픈 부탁드립니다. 제가 컨닝할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왼쪽에 상스타임스타님. 자, 그 2019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돼지 해인데 황금돼지 하면 이렇게 돈 버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필자들은 이거 중국의 해다. 이거 왜냐면 황금 중국 사람 좋아하고 돼지고기 중국 사람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해 벽두부터 중국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2019년을 임하는 각오나 투자에 대한 뭐 해안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좀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019년도 뭐 여기저기 많은 언론들 그리고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가 지금 알고 2019년을 맞이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2019년도 함께 멀리 좀 같이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빠르게 여기저기 뭐 업종별로 둘러다니는 것보다는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조금은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감 있게 빠르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유망한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아는 만큼 지금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성,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덜 다치지 않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좀 힘을 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함께 한번 같이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상스타임 스타님은 로엔나알파 스타님은 사실
그 조경수 대표님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뭐 이렇게 인공지능 시스템 트레이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산스타님은 두뇌가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너, 뻔뻔한 증거사 리포트입니다. 네. 이 뻔뻔한 증거사 리포트 코너 이름을 뻔뻔한을 좀 빼달라고 증거사 관계자분 한 분이 뭐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저한테 했는데, 뻔뻔한 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리포트가 되게 다 좋아요. 엄청 좋고 뛰어나고 정말 리포트 나올 때 박수를 치는 리포트 많아요. 근데 개 중에 한두 개가 좀 그렇다 뭐 이런 거니까요. 포괄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뻔뻔한 주권사 리포트 시간에는 주권사 리포트들 중에 많이는 없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틀린 리포트 찾아보고요.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찾아보는 그런 코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틀린 리포트입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자, 첫 번째 종목을 가지고 나오셔보셨는데 상스타임사님 제가 원고를 한번 봤어요. 네. 솔브레인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솔브레인에 대해서 정말 그 애틋한 종목이에요. 제가 첫 증권사 입사를 했을 때 이 종목 이름이 테크노 세미캠이었거든요. 옛날에. 예. 그때 제가 이 종목으로 정말 기가 막힌 수익률을 거뒀다가 그 다음에 망했거든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예, 일단 뭐 그랬었는데 일단 상당히 좀 그때 이 회사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차익도 거의 없고 좋은 회사였는데 요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솔브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주식 사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틀린 리포트로 이제 솔브레인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작년이죠. 벌써 2018년도 8월 27일 날 KTB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레포트 제목이 뭐냐면 반도체 중심으로 점진적인 실적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목만 들어봐도 제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게 그 전년도 즉 재작년도 17년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 레포트이긴 하지만 전년도 지금 8월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좀 위험한 발언이었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 아무래도 솔브레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3D 낸드 플래시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야기 드린 이 3D 낸드 플래시도 업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디스플레이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는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일단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사실 굉장히 좋았죠. 1분기는 그 전년도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솔브레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던 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2분기, 3분기 그리고 이제 다가온 4분기는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8월 27일 날 솔브레인의 주가가 65,000원 딱 그 구간에 있었을 때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매수를 좀 부추겼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벌써 45,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솔브레인은 사실 반도체 관련 부품주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업황에 굉장히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사지 말았어야 할 기업,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됐을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반도체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조금은 아쉬웠던 레포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반도체 본고장인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벌써 2주 전부터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하향치 전망이 나왔는데 그 하향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주 전에 그렇죠. 강조를 되게 많이 했죠. 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 주에는 애플이죠. 그 마이크론에서 반도체를 받아 쓰는 애플조차도 이번 분기 4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빠르게 반등할 이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데 혁신적인 기술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칩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보유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분의 악재냐면 바로 재무제표 실사에 가장 좋지 않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재고가 많으면 보유 자산이 증가해서 재무제표상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솔브레인은 지금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솔브레인 참 애틋한 기업이고 참 저는 상당히 좀 제 첫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주식투자 동아리 할 때는 뭐 여러 종목 했습니다만은 사회에 진출해서 이렇게 처음 이 업을 직원맨으로 딱 살면서의 첫 종목이었는데 사실 올해 내내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미 올해 내내 반도체 꺾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국내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우려, 너무 시기상조,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버텼다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리포트가 8월 27일 나왔는데 거의 최근 최고점 부근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8월 30일이 마지막 상승이었네요. 그 고점 위로 그 두 번 다시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동안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은 냈다 다 팔았어요. 어떻게 된 게. 와, KTB증권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다들. 사실 증권사들끼리 뭐 이렇게 그런 거 별로 많지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KTB증권 많이 안 좋아하셔서 KTB증권 매수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는 안 사야지 하고 안 샀을 리는 만무하고 이게 뭔가에 저는 이런 리포트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어 보여진다. 예. 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이 리서치 리포트를 통해서 뭔가를 바라고 한 듯한, 운용사에서 많이 들고 있었나요? 솔브레인을? 일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제 솔브레인의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상 상스타임스님은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럼 우리 로엔나 알파의 조영수 대표님. 네. 로엔나 알파의 조영수 대표님이 보는 그 로엔나 알파 시스템은 또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네, 그 솔브레인을 그냥 차트 보면서, 그 시스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이제 과거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를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이 이제 세력선 부분들이 주가와 거의 다 같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 거의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였냐면,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난부터 이 세력선과 주가 차트가 분리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딱 분리되는. 예, 분리되는 부분들. 신기하네요, 되게. 예,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쭉 내려갔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들은 이 세력선이 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내려가지만 이 지금 세력선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층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이 세력 가격선 같은 부분들도 좀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게 됩니다. 아직 매주 수급은 안 빠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HTS상이 나오는 부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알고리즘적인 부분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는 추후에는 꺾여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거의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반등은 가능하다. 예, 반등은 조금 가능할 이런 수 있지 부분들. 않을까. 약간 의견은 살짝 갈립니다만은, 네. 저는 사실 이 소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나쁘진 않습니다. 저한테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KTB투자증권 여러분들, 네, 지금 반등한다고 그래도 이건 틀린 리포트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미를 좀 준다라고 한다면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뉴스는 바로 이 2차전지 그렇죠.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게 2차전지가 솔브레인이 지금 내고 있는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드물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참 잘 나갔을 때의 주가, 뭐 7만 원 이상의 주가는 조금은 이제 힘들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솔브레인은 반도체 부품을 하지만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했는데 이 디스플레이도 중국 시장에 좀 밀린 상황이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뭐 중국 그 기술력들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따라왔고 이미 다 따라잡힌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의 더 이상의 차별화 전략이 없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솔브레인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아닌 2차전지 관련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2차전지는 지금 2차전지 하고 있는 회사들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시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산스타임스타님이나 로엔알파 조영석 대표님 톡방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깐 내 시간을 좀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꼭 그런 거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이거 되게 좀 솔직히 주력으로 밀었던 이 두 증권사가 있어요. 이 OCI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OCI 사실, 주력으로 밀었던 증권사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거의 지금 1년 동안 가까이 제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오늘 이제 슈퍼급락, 오늘 슈퍼급락 했는데 일단, 어제가 슈퍼급락 있군요. 어제 슈퍼급락하고 오늘 추가로 빌렸죠. 근데 이제, 뭐 이 부분들 한번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신한금융투자. 정말 주력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신한금융투자 보면서 좀, 이거 위험한, 이 정도로 미나? 싶을 정도로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것도 조사해 봤냐면, 신한금융투자 쪽에 법인 주문이 많이 들어가는 운용사가 어디가 찾아봤어요. 거기가 과연 OCI를 많이 들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봐봤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신한금융투자에서 뭐라고 하느냐? 태양광 빙하기 종료.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이게 12월 12일이고요. 12월 12일이고 그 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전에는 더 대단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원래 이거 리서치 리포트에서 이렇게 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웬만큼의 확신과 웬만큼의 그 확신 아니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요. 내 주 고객 운용사들이 많이 들고 있을 때 밀리면 수익률이 절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심정에서 좀 쏜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목표 주가가 이때 14만 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가 12월 11일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또 얼마 안 된 리포트는 13만 원, 13만 원 조금씩 했는데 지금 목표 주가 지금 현재 주가 9만 원, 9만 원입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저 안타까운데 일단 이 증권사 말고. 살짝 발을 담갔던 증권사가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에 편승해서 살짝 발을 담갔던 증권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분 솔직히, 참고 리포트 보여주실 때요, 이분 얼굴 모자이크가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나가나요? 네. 뭐, 사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가 좋아하는 증권사예요. 제가 좋아하는 증권사인데, 일단 살짝 많이 확대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해놓을게요. 왜냐면 이분 개인적으로 좀 마주칠 일이 많은 분이라. 네, 일단 자 이겁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면 OCI. 자 다시 오지 않을 매수의 기회. 뭐 너무 강하죠? 정말 강합니다. 목표 주가 심지어 15만 원. 7월 26일이라는 거 가만히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높진 않는데 일단 뭐 15만 원에 해놓고요. 다음 리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리포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일단 가장 크게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크게 밀었던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바로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 자, 교보증권. 자,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은 제2의 도쿠야마 머릿속에 계속 맴도네요. 지금 이 제목을요. 이거 쓰신 분한테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애널리스트 하시면 안 돼요. 기자를 하셨어야 돼. 기자를 하셨어 아마 대박 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약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이런 리포트 제목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제목 뽑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제목 뽑는 거에 고민하지 말고 좀 내용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은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리포트 한번 볼게요. 교보증권 최근 리포트입니다. 최근 리포트인데 교보증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태양광 빛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리포트를 하나 또 냈습니다. 11월 6일 날. 빛은 안 나고 있죠, 지금 계속. 지금 주가를 보시면 차트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5월 30일 날 중국 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태양광 보조금 삭감이 됐는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신한금융투자에서 무슨 마음으로 저점 부분은 무조건 사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오지 않을 매수의 기회 이런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런 얘기들을 내는지 아니 보조금이 다시 오른 다음에 이 얘기를 썼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책이 변화했으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보조금 오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자, 글로벌 가동률이 87%로 증가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삭감됐지만, 글로벌 가동률은 올라갈 거다.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제가 내용을 잘 뜯어봤는데 없어요. 제목 뽑을 시간에 제가 볼 때는 내용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1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30.8% 증가할 거다. 그리고 OCI, 특히 신한은투자에서 주로 밀었던 게 뭐냐면, 인천 부지 개발 시점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된다. 라는 얘기를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제2의 도쿠야마 얘기했던 교보증권에서는, 경쟁사죠. GCL의 자회사 매각 차질로 증설 지연이 될 거다. 그러면서 경쟁이 조금 완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 경쟁이 되게 치열했기 때문에 증설 지연만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였는데,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신한은투자에서 밀었던 인천 부지, 이거는 과연 애널리스트가 맞는지 좀 의문이 살짝 드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애널리스트 분들, 일반 시청자분들은 신경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애널리스트 분들, 자, 부지 재평가했어요. 부지 재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늘죠? 자산 늘면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이 늘어요. 그러면 그 해는 반짝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뒤에 감가상각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계속 증가합니다. 실적이 계속 좋을 리가 없어요. 잠깐 뻥튀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리서치 했을 때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뽕만다 그러거든요. 회사들 보고 부동산 가치 재평가나 뭐 이런 거 자산 재평가하는 회사들은 주로 맛이 가는 회사들이 자산 재평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이거 뽕 맞는 회사다라고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뻔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왜 그런 이런 걸 이렇게 써는지 참 전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유가가 급락을 했죠. 유가 급락했기 때문에 뭐 태양광, 사실 태양광 좀 유가 급락하면 태양광 할 게 없잖아요, 별로. 태양광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1월 3일 날, 이게, OCI가 바로 3일 날 어제 급락을 했어요. 급락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어제 완전히. 급락을 했고, 상반기 공가인 우려가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폴리실리콘 가격 17.93달러였어요. 10.93달러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8년 마지막에 9.53달러. 거의 뭐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그러니까 뭐 더 밀릴 자리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아예 안 밀린다라고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유가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중국이 보조금을 다시 늘린다? 가능성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고, OCI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두 스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자, 산스타님 스타님. OCI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심하게 한 건가요? 아니, 일단 저도 보는 방향성은 좀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OCI는 이런 레포트라든지 뉴스에 사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바로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디램 가격 약간 마찬가지죠.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뭐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좀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은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불과 5월달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불과 그 다음 5개월 뒤에 11월 달에는 다시 한번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뭐 2020년까지 한번 태양광 패널을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만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가 또한 지금 그 크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OCI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레포트가 나오는 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조정의 끝이 보일 때쯤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CI는 이 레포트 좀 나왔을 때 과도한 제목이 좀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나. 뭐 관심 가져보는 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사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OCI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기관에서 그 리포트대로 잘했어요, 하기는. 리포트 내고 많이 샀어요. 근데 여기서 더 밀리면 기관 손절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밀리면 기관 손절 나와요. 예, 저는 그 얘기를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자, 그럼 로엔날파의 조영석 대표님. 자, 네. 이 OCI, 네. 전 세력선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예, OCI를 한번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OCI를 작년부터 갖고 계셨던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재작년이죠.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이 OCI의 그 매도 타이밍입니다. 딱 네, 그렇습니다. 교차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세력선이 주가 차트 위에서 안 돼도 5월엔 떠졌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이 부분이 교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차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밀리지 않으면 보유할 수 있지만 5월 이후부터는 같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김보원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는 날짜가 바로 이 동그라미 쳤던 그 날짜입니다. 근데 그 나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회복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세력선이 부분들을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반대해서 올라갔으면 그때 네, 좀 그렇죠. 그러면은 더 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월 달 이후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11월 달 이후부터는 세력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주가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급락하는 부분들을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 세력선도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거의 다 지금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OCI 부분들은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지금 뭐 저점이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 폴리시리콘 가격이나 반도체 디램 가격은 사실 가격표가 나와요. 나오니까 잘 사이트 보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그게 반등한 뒤에 다시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괜찮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 더 밀리면 전저점 깨면 아마 기관 손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분들 지금 상당히 좀 조마조마하실 텐데 일단 뭐 안 깨길 바라겠습니다. 안 깨길 바라고 OCI 두고 계시는 개인 투자분도 많을 테니까 저는 올라가길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꼭 제가 바람이 쉽게 잘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일단 뭐 여기까지 이미트 리포트 한번 봐봤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상스타임사님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GS 리테일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한번 내용만 말씀해 주시죠. 일단 GS 리테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 편의점주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리스크가 하나가 있죠. 바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업종을 보면 이 편의점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주를 오늘 이제 1월 4일 날 가지고 이제 레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18년도 4분기 도약을 위한 4분기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봅니다. 올해 더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편의점을 유지하는 그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주들의 고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기존에도 지금 계속 힘들어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 레포트에서 보면 이 편의점 그 근접 출점 자율 규제 시행으로 인해서 편의점들의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점포수가 이제 적겠죠. 그죠. 이제 점포수도 이제 줄어들고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보다 주가가 좋긴 하지만 앞으로는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또한 사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뿐이지 전년 동기,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 따르면 뭐 4분기를 이제 발판사 아마 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높여갈 이유보다는 조정을 받을 이유가 저는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GS 리테일 앞으로 틀리지 않아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GS 리테일은 지금은 조금씩 매도, 즉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GS 리테일 논란이 좀 많은 기업이죠. 저는 사실 GS 리테일이 근접 출점 규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GS 리테일은 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만약에 GS 리테일 이런 부분도 잘해서 편의점 점주들한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좀 사업하시는데 자영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안을 GS 리테일이 잘 해준다면 저는 모든 편의점 갈 때마다 항상 GS 리테일 갈게요. 제가 GS 리테일 가서 다 살게요. 항상. 근데 좀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조건 이익만 보려고 점포 수만 주구장창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편의점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 면적당.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GS 리테일이 좀 많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당장은 좀 GS 리테일 돈을 벌지 많이 못하겠지만 사실 GS 리테일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GS 건설한테 파라다이스 호텔 거의 떠넘기로 받았잖아요. 그런 거는 마음대로 받으면 GS 건설 한창 안 좋을 때 파라다이스 호텔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삼성동에 인터콘티넨탈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GS 건설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이제 GS 건설이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떠넘기식으로 GS 리테일한테 떠넘겼어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GS 리테일이 그거를 땡큐 하고 아니 그게 뭐 사업성이 있어가 좋아가지고 그걸 받아야지. 그거를 위에서 시켰다 그래요. 그걸 받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제발 좋은 걸 하자 뭐 이런 얘기 드린 건데 이게 주가에 그때 안 좋았어요. 그때 GS 리테일 주식 들고 있으셨던 분들 폭락 맞아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도 그때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 들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아가지고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그런 하소연 좀 해보고요. 일단 GS 리테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정수 대표님, 그 GS 리테일의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차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2017년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그 세력성이 따라 올라가는 경우들은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는 같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주가 차트가 위에 있을 경우는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GS 리테일적인 부분들은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엄청나게. 네, 세력이 좀 다른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팔려 점주분들이 사시나 저거? 네. 네. 지금 그 8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모습들 좀 보이게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세력선들이 굉장히 조금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했던 부분, 이 저항 때 상승했던 부분들에서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살짝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을 본다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GS 리테일이, 근접 출점 규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GS 리테일은 착한 기업 하면서 많이 사나 봅니다. 나중에 편의점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톡방 들어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져온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파라다이스입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자주 해가지고 제가, 파라다이스 관련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나왔는데요. 거의 다 왔다.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가 도대체 다 온 건가? 목표주가 3만원, 목표주가는 3만원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파라다이스 보시면은, 사실,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죠? 중국 관련주인데, 일단 4분기 연결 드랍액이 1조 6,832억 원, 매출액 2,220억, 영업이익 76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자막에다가 영업이익,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76억. 자, 일본 카지노 허용 법안에 따라서 세가사미 홀딩스, 여기가 이제 파라다이스시티 지분 45% 보유하고 있는데, 참여 예정이라 그래서 뭔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별로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자, 11월 말에 개최된, 4년 만에 항중 항공회담으로, 중국 대형 항공사들이 많은데, 그런 공항이 많은데, 그 5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중 노선이 많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카지노 갈 때, 비행기 못 구해서 못 가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좀, 인과관계가 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중국 베이징 신공항 건설해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중국이 베이징 신공항이 곧 오픈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그거 되면 인천공항이 조금 더 메리트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중국 소비자표 부진하고 중국 내 카지노 영업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카지노 영업 잘못했다가는 잡혀가요. 사형당합니다. 중국에서. 옛날에 그 GKL 직원이 중국에서, 카지노 영업하다가 잡혀갔죠. 공기업 직원인데 잡혀갔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뭐 이런 거 규제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도대체 중국 대형 공항이 많은 거하고
파라다이스 좋을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안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쉽게 좀 판단이 좀 쉽지 않다. 파라다이스 앞으로 가려면 오늘 급등했는데 가려면은 뭔가 중국에서 모멘텀이 좋은 게 나오든지 아니면 다변화해서 좀 잘 하든지. 그리고 제가 파라다이스 시티 한번 가본다 그랬잖아요. 가봤어요 실제로. 예, 파라다이스 클럽 그 시티 가보 영종도 보면은 그 클럽도 있더라고요. 가봤어요.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예. 제가 2번 다시 안 간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거니까 예, 그거를 포함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뭐 마쳤고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항에서 지리적으로 가깝다라는 그 이점 때문에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중국 관람객 수보다 조금 더 많은 중국인 관람객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3분기에 실적이 나왔을 때 중국 관람객 수가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바로 일본 관광객이 좀 채워줬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 비해 그렇죠. 이제 예전에 비해 조금은 더 매출처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조금은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파라다이스 그래도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력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는데 방금 이제 김 보사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바로 이제 엔화 강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 관점으로의 이제 추세 전환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그래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좀 빠지고 이 리포터가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길래 일본 쪽에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파라다이스가 잘 됐으면 참 좋겠고요. 뭐 시간제상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 다음 코너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입니다. 자,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인데. 우리 로엔알파의 조용석 대표님이 네. 사지말 주식을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LG상사 넥슨지티 이렇게 나왔네요. 자, 네. 어떤 거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는 LG상사를 갖고 나왔습니다. LG상사. 네, 네. LG상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이제 보는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원 사업이 있고요. 또 인프라 사업이 있고, 물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18년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됐는데 컨센서스를 하향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LG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 개발 쪽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석탄 부분들을 통해서 이익을 좀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이 석탄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향하고 있는 10% 이상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좀 문제가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19년도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인프라 사업적인 이제 플랜트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 최저가를 지금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저가네요. 네, 최저가를 갱신을 했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세력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미끄러져 나가는 이 부분들, 지금 바닥에서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끄러져 나가는 좀 됩니다. 그래서 이 LG상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경기에 대한 부분도 좀 글로벌 둔화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LG상사는 좀 가격이 회복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LG상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이 부분들을 좀 더 길게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들어가려고 계획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늪이네요. 늪. 한 2011년에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계속 지금 물려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LG상사 사실 제가 봤을 때 LG상사가 좀 뜨려면은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고 막 이런 물류가 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LG상사 가지고 계시거나 LG상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로엔알파 조영석 대표님 톡방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넥슨지티를 요즘 핫한 주식인데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넥슨지티가 신규 신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주가가 잘 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겠지만 그러한 모멘텀이 아닌 단순히 지금 재료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게임주들 중에서 가장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좀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뽑혔던 이 넥슨이 이 매각 이슈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넥슨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넥슨GT라든지 넷게임즈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즉 재료가 노출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이 매각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고민하시다가 조금은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이 넥슨GT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재료로 띄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 정말 무섭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넥슨GT 가격적으로 본다면 다시금 이 9,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넥슨GT처럼 재료 노출로 인한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은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는 분이 라운드 피겨 돌파 매매라 그래가지고 마운 딱 돌파하니까 사셨어요. 네, 지금 9,770원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난 넥슨GT가 도대체 무슨 호재를 받냐고 전 되물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넥슨GT가 무슨 호재를 받길래 사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만원 돌파하면 돌파하면 정석 아니야. 그러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요. 일단 넥슨 게임사가 있나요? 텐센트 살 수 있나? EA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나중에 사도 조각조각 내서 팔 것 같은데 조각조각 내서 팔릴 때 과연 넥슨GT가 주가가 폭락 안 하면 다행 아닐까요? 저 약간 제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사지 말라고만 죽어라 얘기하고 너는 도대체 그럼 주식 안 할 거냐?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 투자에 대한 시간입니다. 먼저 로엔나이파의 조영석 대표님, 네. 어떤 투자에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좀 스몰캡 종목을 한 가지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GMP라는 종목을 좀 가져 나왔는데요. BTS. 예, BTS입니다. 사랑합니다, BTS. 예, 이거 방탄소년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GMP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GMP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VT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BTS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화장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출시를 했고 일본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VT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또 10월 달에 같이 생산 시설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며칠 전에 싱가포르까지 진출하는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 그 BTS가 러브 인 셀프 인 서울이라는 이 실화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의 그 글로벌적인 영화가 상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GMT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GMT의 세력선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이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만 살짝 밀렸네요. 예, 그래서 주가는 밀리고 있지만 그런데 요 세력선들이 끝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좀 강하게 이번 그 1월 26일 전후에서 좀 다음 주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T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GMP. 예, GMP를 맞습니다. BTS 관련주입니다. GMP. BTS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미 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산스타이미스타님이 상하프론테크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상하프론테크 어떤 컨셉으로 투자에 대한 가지고 나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상하프론테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전기차 관련주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네. 거의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붙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이 멤브레인이라는 기술력이 앞으로 이제 글로벌 필터 업체에 납품을 시작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멤브레인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의류로 따지면 고어텍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물질들이 그 멤브레인을 통해서 좀 걸러내지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멤브레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기존의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있는 이 상하프론테크가 멤브레인을 통해서 수소 연료 장치에도 지금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럼 수소차 그렇죠. 네. 이제 전기차에도 포함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수소차에 대한 테마가 나오게 된다면 상하프론테크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투자의 대안으로 좀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상하프론테크는 상하기원이라는 자회사를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하기원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1차 밴드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뭐 여러 가지 대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묻힌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올해
4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회사의 실적도 뒷받침되고 기존에 운영했던 이 전기차 부품도 견고한 상황에서 수소차 부품에 대한 테마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상하프론테크 가치주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모두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전고점 2만 원까지 한번 도달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상하프론테크가 수소차로 엮인다면 수소차 관련주 중에 재무제표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사실 욕심나네요, 갑자기. 예. 일단, 여기서 나온 두 종목들, 사실 이제 정확한 대응 방법들이 궁금하신다면요, 산스타인미스타님 방에, 산수추세 팀이죠. 방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로엔알파 조영태 대표님 톡방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이렇게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가서 꼭 문의해보시면 대응방법, 이런 데서 좋은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부분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민지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대안까지 세워봤습니다. 2019년 주식시장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우리 스타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자리해주신 세 분의 스타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볼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효선님께서 좀 센스있게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좀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파월국장의 공원에 이걸 보러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재밌게 힌트를 주셨는데 정답은 바로 3번 비둘기파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9721님, 6300님, 8114님, 7314님, 그리고 7313님과 8636님까지 5분 당첨되셨어요. 저희 속사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릴 거니까요. 전화 꼭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첫 주 참 불안한 출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 열리면 저희는 다시 찾아뵐 거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